자, 11,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것도 일단 어휘 들어가 있고 41, 42번이니까요.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 제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선지 먼저 보시면 product, 제품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중립적인 명사죠. 고려 안 할 것 같고요. 자, 상태 들어오고 리를 거의 없다. 정보 거의 없다. 있다. 어느 정도 있다. 들어갈 수 있겠죠? 가져가시고 higher 높다. 낮다. 바로 떠오르네요. 10번 이런 거 굉장히 유력하고 복잡한 얘도 애매합니다. current 현재의 이런 거 너무 중립적인 단어지. 의견이 없는 단어잖아. 날리시면 되겠습니다. 얘 사실 어느 정도 답이 보이네요. B 아니면 C일 것 같은데 느낌이. 자, 일단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천 개의 책을 통해서 배움에 대해서 쓰인 그런 책을 통해서 배움의 잠재력이라는 개념이 있대요. 자, 그것이 불충분하게 정교하게 남아있다. 뭐 배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. 자, 이러한 상태에 대한 이유, affairs 하면 여러 가지 뭐 일 이런 것들인데 일에 대한 상태에 대한 이러한 이유,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향이 있는데 learning, 배움을 뭐를 통해서만 보는 경향이 있냐면 그것의 product, 뭐 제품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 결과물인 거죠. 말 그대로 output, 결과물을 통해서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. 학습 잠재력이라는 개념이 불충분하게 지금 elaborated, 정교한 채로 남아있다고 했잖아요. 여기서 이제 elaborate가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정교한을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. 이게 이제 상술하다는 뜻도 있어.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잠재력이 불충분하게 상술되어 있대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불충분하게 인지가 됐다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? 단지 배움이라는 것은 배움에 우리가 그 결과를 통해서만 보기 때문이다. 뭐 결과든 제품이든 어쨌든 중립적인 단어입니다. 넘어가시면 되죠. 그래서 수학이라든지 역사 시험이 학생들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가정되냐면 그 시험의 결과가 효율성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드러낸대요. 학생들의 이전의 배움에 대해서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험을 보면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? 그거를 보고 뭔가를 판단한다라는 것 같은데 자, 우리가 이런 시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과다. 그치? 시험 결과 점수 아니야? 우리 점수에 집착하잖아. 결과 뭐 누가 알아주겠어요. 나만 알지. 그치? 배움에 대한 과정보다는 사실 결과를 중시한다. 맞죠? 자, 게다가 such an exam, 이러한 시험은 실제로 제공하는데 상대적으로 정보를 거의 제공 안 한다는 거야. 뭐에 대해서? 각각 학생들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급을 안 하더래. 그러니까 결과만 보니까 얘네가 이번에 뭐 원래 잠재력은 있는데 뭐 컨디션 때문에 삐끗했는지 이런 건 고려 안 하잖아. 그러니까 잠재력은 볼 수 없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기존 시험에 대한 약간 한계점?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자,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어휘 문제 정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한 학생이 좋은 시험의 결과를 달성했대.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 거야. 배움에. 또 다른 학생보다. 근데 같은 결과를 얻었어. 그러니까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와 결과가 똑같아. 100점이야. 근데 얘는 더 많이 시간을 투자했다? 얘는 시간을 덜 투자한 거지. 근데 같은 점수를 받았지? B가 효율적이네. 자, 그러면 이 첫 번째 친구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거지? 더 높다. 두 번째도 다 완전 틀렸죠? 낮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예상한 대로. 맞죠? 자, 이러한 상황은 더 정교해진다,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흔히 지능 테스트라고 부르는 거에서 더 정교해진다. 문제가 좀 복잡해진대요. 자, 몇몇의 심리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적절하게 디자인된 지능 테스트가 탭2 활용하는데 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사실 활용한대. 뭐와 관련 없고 그의 배움 경험과.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능 테스트도 사실 타고난 결과를 보는 거니까 얘의 잠재력, 후천적인 잠재력은 볼 수 없다 이거지. 자, 그런데 약간 반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부정적입니다.
기존의 시험 또는 지능 테스트는 어쨌든 뭐랑은 무관한 거야? 잠재력이라는 와는 이제 무관하다.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. 맞죠? 자, 그러나 지능 그 자체를 일반적인 배움 능력으로서 우리가 정의 내리는 거. 그 다음에 주장하는데 지능 테스트가 우리한테 상당한 정확한 측정치를 제공한다라고 이제 정의 내리는 거. 뭐 개인적 지식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 러닝 어빌리티에 대해서. 자, 그러나 그저 정의 내린다. 지능 그 자체를 일반적인 러닝 어빌리티로 이제 정의 내리고, 그 다음에 지능 테스트는 우리한테 꽤나 정확한 측정치를 이제 주장한다라고 이제 정의 내린대요. 자, 근데 여기 봐봐. 이 respect of the definition이잖아. 그 위에 나와 있는 정의랑 이 respect of 뭐죠? 무관하게. 무관하게야. 관련 없이 지능 테스트의 결과는 only지 이런 거 제한시키죠. 사람들의 현재 지식에 대한 것만 제공한다. 이게 뭐야? 지능 테스트의 한계지. 그걸 언급하고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제목 같은 걸 이제 뽑아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 쪽에 좀 초점을 둬야 돼요. 지능 테스트라든지 일반적인 시험은 결론적으로는 피상적인 거야. 피상적이고 현재의 것만 판단할 수 있는 거지. 미래의 잠재력 있는 그런 요소는 판단할 수 있다 없다. 그게 좀 문제다 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. 좋지 않게 끝나는 거죠. 자, 어쨌든 어휘 문제 정답은 찾았고, 자, 제목으로 가자면 그래서 몇 번으로 가면 좋을까요? 3번 볼게요. Learning potential, 배움의 잠재력. 시험, 기존의 시험과 지능 테스트가 포착하기 어려움. 맞잖아. 그거에 초점 둔 거 맞잖아. 마지막까지. 그거는 잠재력을 절대 담을 수 없다 이거잖아. 3번으로 가면 되겠죠. 자, 1번 같은 거 보시면 pros and cons는 이제 장단점인데 학생들을 배움의 잠재력으로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의 장단점? 이걸로 지금 판단 못해서 문제라고 했잖아. 맞죠? 표준화를 멈춰라. 개인화를 시작해라. 미래의 배움에 있어서. 그런 거 아니고 배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고. The art of observation, 관찰의 예술. 실용적인 방법이다. 학생들의 러닝 포텐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 나왔죠? 배움 잠재력은 주관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quantified, 양적으로 될 수 있는가 아니고요. 3번 가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래서 그게 어쨌든 한계가 있다로 이제 마지막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.